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주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또 이제 정책 기대감, 미국은 금리 인하, 우리는 이제 또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됐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워낙 연속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내려간 거에 대해서 또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물가 안정이다? 아니다. 기업들의 이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좀 엇갈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제법 올라가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이제 그런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관심을 모았던 건 이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도세 기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증시 정책을 이야기한 날이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시장 활성화에 맞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8일 중에서 7일 순매수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하다가 이제 오늘은 운송장비 유통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특정 업종 매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매도한 업종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매도한 업종 수가 더 많아서 오늘 코스피도 막판에 상승 종목이 늘어나긴 했지만 장중 내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기술주가 강했고 보고서 나온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조선, 차 부품 이런 종목군들이 보고서 나온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되게 강하게 올라갔고, 그거 이제 방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재료가 노출이 됐다, 확정됐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증권주는 또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크게 올라간 게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좀 제한적인 등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뚜렷하게 해외 쪽 지표 가지고 또는 해외 증시 가지고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제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니었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재료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쭉 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도 또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 이제 좀 올라가서 삐져 올라가면 다시 눌러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마치 이제 지난주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튀어 올라가면 다시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해서 바란스를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동시만길이었잖아요. 선물옵션 동시만길이었는데, 동시만길 때 갑자기 종가의 매수 호가가 확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를 높이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 수도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장중 기준으로는 어제 아침에 붕 뜨고 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오늘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패턴은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던 게 지수는 오늘로 8일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 8일 연속 오르던 중에서 처음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장중에 한 하락 종목이 950개 정도 되다가 이제 막판에 한 100개 정도 줄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이거 8일 동안 연속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시장의 응집력에 조금 균열이 생겨서 좀 차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ADR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저게 조금 부담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다. 요거는 또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해석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쭉 하고 밀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또 상승 종목이 압도하지 못했던 이유로 보여지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물가가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물가가 살짝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안정되는 건가? 그러니까 금리는 어쨌든 내리겠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저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올랐을 텐데, 수입해 오는 가격이 올랐을 텐데 어떻게 비싸게 안 팔지?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 원가가 1,000원에 들어왔다. 근데 1,200원에 원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팔던 1,500원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50% 정도 이익이 남던 거를 한 30%로 줄이면서도 이제 그냥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어닝 시즌에 혹시 실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좀 어정쩡하게 마감을 하고 특히 소매업체들 낙폭이 좀 있었던 게 저런 이제 PPI 중에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소매업체는 일단 팔고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좀 자유로운 이런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유로운 AI주에 집중하자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들은 오늘 CPI까지 나오니까 이것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신중했던 투자자들이 있어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적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일부러 이제 다른 뉴스 다 빼버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나온 이야기만 제가 주로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일 관심을 모았던 건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였죠. 이게 이제 처음에 발언할 때 살짝 한 종목당 50억 원을 이야기한 건데 조금 시장이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지수가 그때 뚝 떨어졌었는데 이내 이제 바로 이제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걸 갖다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10억 원은 폐기가 된 것 같고 50억 원으로 가는 걸로 현재까지 보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지어주지 않고 이제 국회로 넘어갔죠. 그래서 국회에 넘기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안의 어떤 절차 자체가 이게 아무리 대통령 시행이라도 처음에 우리 이런 법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가고 국회로 넘겼다가 국회에서 다시 넘어오고 대통령이 이제 최종 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뭐 국회 보내진 상태에서 내가 결정하겠어 이렇게 멘트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 원칙대로 저는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마치 뭐 확정을 안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재료가 사실상 보여졌기 때문에 재료는 확정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에이 오늘 그냥 시원스럽게 못을 막아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지수가 장중에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 다수주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 이거 당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외국인들 매수하라고 하면서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너무 좀 비중이 적은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연기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면 그거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매수 동기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머니무브, 그러니까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주식시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또 뭐 셀온이라는 표현 들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서 오전에 한번 밀렸었고, 오후에도 투자자들이 하락 종목 수를 점차 이제 크게 줄이진 못했던 게 아마 뉴스에 팔아라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봐서는 아마 다음 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을 때 금리 인하도 역시 셀온, 뉴스에 팔아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 차원에서 또 미리 일부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을 일부 좀 해소시켜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일단 누적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역할이. 근데 오늘 고점이 7월 말 고점에서 막혔어요. 저걸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치 찍었을 때 2021년인가요? 그때 코스피 최고치 찍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7만 2천 원대였으니까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 피크 때보다 지금 코스피가 피크인 상황에서 한 10% 정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역대 최고치는 9만 6천 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감안하고 보면 이제 액면 분할 감안하고 보면 하여튼 9만 6천 원대 정도가 사상 최고치인데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만 올라가 줘도 지수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역할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장의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가 오늘 올라갔는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신증권에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제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역시 이제 조선업종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중공업이 탑픽이다. 제가 일부러 라인 맞추느라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으로 갔는데 어쨌든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SL도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자동차 부품 중에 특이하게 이거는 또 다올증권에서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것도 뭐 SL이 삼성은 아니지만 뭐 삼성 라이온즈 이니셜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라인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건데 진짜 그 SL이 삼성 계열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고서가 나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투자자들이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뭘 사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찍어준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에 매수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좋은 종목만 보이면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연속으로 올랐고, 오늘 CPI, 다음 주 금리 인하 결정, 이런 것들이 또 재료가 확정되는 상황이라 그 전후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핑계만 주면 매수할 거야, 이런 의지도 좀 있어 보인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시가총액 탑10은 동시효과, 쇼가 또 나타나면서 하락한 종목 없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제 그 알테오젠,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뭐 오르고 내리고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코스닥은 이렇게 개별 종목의 수급 장세 형태로 전개가 됐고,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웠다. 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오늘 코스닥의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도 오늘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효과에 굉장히 기관하고 물량을 치고받고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개인이 어제 오늘 합쳐서 거의 4조 원 팔았거든요. 코스피에서만.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아요. 조만간 10조 원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이 이제 매도에서 생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도, 보면 전기전자 업종 2,700억, 2,800억 가까이 매수해서 전체 순매수 규모하고 전기전자 업종 매수 규모하고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 예,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이 운송 장비죠. 그래서 이쪽도 역시 매수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그 만기일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하루에다 그냥 이제 거래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그래서 그냥 하이닉스 3천억 샀다. 사던 거 계속 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가 좀 눈에 띄게 종목수가 많이 포진해 있구나 정도. 그 다음에 금융주가 좀 보인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만기일은 그렇게 막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4천억 샀잖아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만기일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부는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매도는 또 하이닉스 한 700억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그래도 만기 영향이 없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죠.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 로보티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됐고, 그 아랫단에서는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매수에 있는데, 매도 쪽에도 제약바이오가 있거든요. 근데 종목별로 좀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아래쪽에 쭉 포진해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젠백스가 오늘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 반면에 알테오젠은 400억 넘게 매도.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알테오젠 매도 안 했으면은 코스닥이 아마 제법 순매수로 잡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매수에 많이 있었고, 중하위권은 역시 여기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CPI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래쪽으로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사실은 AI주 빼면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미국도 시장이 아주 힘있게 쭉 밀어 올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본 게,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진 않을 거다, 50억 원으로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때 한번 밀어냈었잖아요, 지수가. 그리고 오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이 두 가지 수급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하루 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단기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기로 보면
정부의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주도주와 주포. 그러니까 주포는 현재 외국인들로 보여지는데 뭐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매수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가 8연속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진 않는지 요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CPI가 나오는데 골드만삭스 JP모건의 분석에 의하면 뭐 예상 나온 게 있거든요. 일단 예상치는 헤드라인은 0.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는 2.9.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원은 지난달하고 똑같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시나리오가 전월 대비 0.3 이하로 나오면 지수가 이제 뭐 올라갈 거다. 확률로 한 35%. 근데 절반 이상 확률로는 0.3, 0.4 정도 나와서 1% 안쪽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 시나리오가 60% 정도 확률로 보고 있고, 전월 대비 0.4가 넘게 나오면 이제 S&P 500 지수가 1.5% 넘게 빠질 거다. 이건 확률이 5%. 그래서 지금 확률로는 이제 0.3에서 0.4 정도 나와서 오늘 좀 눌리지 않을까? 이쪽에 이제 가장 비율이 높긴 해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0.5가 나오면 상황이 되게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어쨌든 금리 내리지만 그 다음에 금리 못 내려. 이런 구조가 되면서 그동안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왔던 시장이 조금 헷갈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0.3 예상치대로라도 딱 나와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일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